안녕하세요. 정입니다. 오늘은 돌림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쉬워하는 학생도 있고 어려워하는 학생도 있는 단원이야. 그러니까 호불호가 많이 갈리기는 하지만 내신 점수를 잘 따려면 반드시 잘 해야 되겠지. 그래서 내가 솔직히 말하면 이 돌림힘 쪽에는 편법은 없어. 하지만 정석을 잘 이렇게 수학의 정석 말고 정석을 아주 제대로 할 줄 안다면은 그 어떤 문제도 못 푸는 문제가 없게 될 거야. 오케이? 그러면 같이 한번 봅시다. 먼저 돌림힘이라는 녀석은 영어로는 모멘트라고 표현을 하기도 해. 너네가 만약에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공과대학에 입학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왼종일 요것만 다룰 거야. 돌림힘만, 그 모멘트에 대한 이론만.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어떤 물체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미는 힘이랑 아니면은 밑에서 잡아당기는 힘이랑 여기서 받쳐 올리고 있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서 힘의 평형을 이루면은 이 물체가 안전한 것으로 우리가 판단을 하긴 마련인데 꼭 그렇지만은 않아. 오케이? 즉 내가 만약에 얘가 밑으로 받는 중력이랑 동일한 힘으로 이 녀석을 받치고 있다라고 해도 내가 받치고 있는 곳이 만약에 무게중심에서 벗어난 곳이라 그러면 이 물체는 돌아서 떨어지게 되어 있어. 그치? 그래서 물체가 안전하다 아니면 구조물이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반드시 뭐랑 뭐가 성립을 해줘야 되냐면은 힘의 평형이 성립을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렇게 돌아가려는 힘인 돌림힘조차도 요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힘이랑 요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힘이 균형을 이루어줘서 완벽하게 이렇게 안전한 구조가 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인간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정말 대표적인 예고, 다리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대표적인 예고, 아니면은 도로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고 모두 다 힘에 대해서도 평형이고 돌림 힘에 대해서도 평형일 때 우리는 안전하다, 인간이 사용하기에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는 거야. 그거를 판단하기 위해서 배우는 단원이 바로 요 단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선생님, 대학교에 가서 토목공학을 고르거나 건축공학을 골랐을 때 그걸 하면 되잖아요. 지금 문제가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서 돌림힘을 처음부터 이제 모멘트라는 걸 처음부터 배우면은 너무 늦더라는 거지. 그거를 갖다가 고등학생이 배우기에도 충분히 기초적인 학문이라는 거지. 그래서 얘는 사실은 물리학적으로 어떤 거를 갖다가 증명하거나 어떤 공식을 만들어 가지고 쓰지는 않아. 얘는 공학이야. 물리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인간의 삶에 이용해 먹는 공학이라고. 그래서 시작해보자. 이 돌림힘이라는 녀석은 간단하지. 물체가 돌아가는데 필요한 힘이야. 정말 고맙게도 우리는 물리 자체를 갖다가 평면에서 배우고 있지. 칠판이라는 평면에서 배우거나 시험지라는 평면에 나오는 문제를 풀거나 아니면은 종이에 있는 그런 평면에 있는 문제나 이론들을 갖다가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진짜 고마운 게 뭐냐면은 돌아가는 방향이 두 방향밖에 없다. 어떤 방향이 있겠어? 첫 번째로 시계 방향, 두 번째로는 반시계 방향이 있을 수가 있겠지. 즉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돌림힘이랑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돌림힘이 방향은 반대지만 그 크기가 같을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냐면 돌림힘이 평형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이 돌림힘이라는 녀석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는 물체를 회전시키는 데 필요한 힘인데 물체가 돌아갈 조건만 너네가 생각을 해보고 물체가 잘 돌아갈 조건까지 생각을 해보면은 굉장히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다. 예로 한번 해보자. 이 물체에 중력이라는 힘이 가해지고 있을 때 이 물체가 돌아가게 하고 싶어. 사실 얘를 얌전히 중력을 받아가지고 그냥 떨어지게 하면 이렇게 수직으로 낙하를 하겠지만 한 부분을 뭘 시켜주면 이 녀석이 회전을 하면서 떨어지게 될까? 고정을 시켜주면 돼. 고정을 시켜주면 이 물체가 어떻게 될 수가 있어? 돌아갈 수가 있어. 그래서 첫 번째로 회전을 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고정점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얘기야. 그럼 너네는 문제를 맞닥뜨리거나 어떤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고정된 부분을 찾아주면 되는 거야. 엄청나게 간단하지. 그리고 두 번째로 만약에 무중력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얘가 우주 공간에 이렇게 동동 떠 있어. 한 부분을 고정시켜 준다 그래가지고 이 녀석이 돌아갈까? 안 돌아가겠지. 얘가 돌아가려면 반드시 뭐가 작용해줘야 될까? 힘이라는 녀석이 작용을 해줘야 돼. 힘이 작용을 해야 된다고. 힘이. 근데 이 녀석을 조금 이제 모식적으로 한번 나타내 보면은 길다란 게 없네. 모식적으로 나타내 보면 간단하게 이 펜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 고정된 점이 있고
힘을 받는 부분까지 그 거리가 있겠지. 즉 고정되어 있는 점이 있고 이렇게 뻗어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 우리 인체로 보면 결국엔 뭐처럼 생겼냐면은 어깨가 여기에 고정이 되어 있고 자유롭게 움직이거나 돌아갈 수 있는 팔이 있지. 요 녀석을 갖다가 우리는 그래서 팔이라 그래. 오케이? 그리고 그 힘이 작용하는 거리나 아니면은 요 팔의 길이를 갖다가 우린 뭐라고 얘기를 해주냐면은 팔 길이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잘 한번 생각해보자. 고정되어 있는 물체를 가지고 너네가 이 녀석을 갖다가 돌아가게 하고 싶은데 얘를 아랫방향으로 힘을 주면 돌아가네? 윗방향으로 힘을 줬더니 돌아가네? 근데 언제 안 돌아가냐면 나 지금 힘 주고 있는 거야. 이쪽 방향으로 힘 주고 있어. 즉 이 팔 길이랑 어떤 힘을 주면 이 녀석이 안 돌아갈까? 나란한 힘을 주면 안 돌아가지. 그치? 그래서 이 힘이라는 녀석이 결국에는 누구랑 수직해야 되냐면은 팔이랑 수직한 힘이 작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요, 선생님? 수직으로 작용해야지 이 녀석이 돌아간다라는 건 알겠어요. 일로 힘을 작용을 시키면은 여기가 고정되어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아갈 거고 요 방향으로 힘을 작용시키면 요 방향으로 돌아갈 것, 즉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걸 알겠어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작용시키면 어떻게 되나요? 너네 알잖아. 이 힘을 어떻게 해줄까? 분해를 해버려. 어떻게 되니? 나란한 성분이랑 수직인 성분이 있지. 나란한 성분은 이 녀석의 돌림 힘에 영향을 줄까 못 줄까? 못 줘. 그래서 얘는 없애버리고 요 수직한 성분만 돌림 힘을 주는 거는 어느 방향으로? 시계 반대 방향으로 주는구나 라는 걸 계산을 해주면 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우리 공식 되게 쉽게 만들어 볼 수가 있다? 한번 예상을 해보자. 같은 힘으로 얘를 들어 올릴 때 여기를 미는 거랑 여기를 미는 거랑 어떤 게 더 세게 돌아갈 수가 있을까? 당연히 여기를 미는 게 더 세게 돌아갈 수가 있어. 너네 문만 생각해 봐도 돼. 문을 생각을 해보면은 너네가 문고리가 항상 그리면 되지. 바보같이 무슨 마임을 하려고 그랬어. 고정이 돼 있으면 여기가 고정이 돼 있으면 경첩이라 그러면 문 손잡이가 항상 여기에 달려 있지. 그래서 여기를 철커덕 끼익 하고 열지. 이런 식으로. 문고리가 왜 여기 달려 있을까? 동일한 힘이어도 고정된 곳으로부터 어디면 기왕이면 좋지? 먼 곳이면 좋아. 기왕이면 뭐가 길었으면 좋겠어? 팔 길이가 긴 곳에 작용하면 뭐가 더 크게 발생을 해? 돌림힘이 더 크게 발생을 한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너네가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보면 돼. 이 돌림힘이라는 녀석은 기호로 나타낼 때 타우라고 나타내주거든. 타우. 모멘트인데 타우라고 나타내줘. 이 녀석은 내가 세게 밀수록 세게 돌지. 세게 돌지. 그치? 그러니까 힘에 비례하는 녀석이고 내가 이 고정된 지점으로부터 가까이서 밀 때 세게 도니 멀리서 밀 때 세게 도니 멀리서 밀 때 세게 돌지. 그러면은 이 팔 길이에도 비례를 하겠네. 그치? 그러면은 여기다가 뭘 곱해주면 돼? 팔 길이를 곱해주면 돼. 요게 바로 돌림 힘이야. 요거 하나 갖다가 문제 다 풀어내는 게 바로 요 단원이야. 엄청나게 간단하지? 그러면은 연습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보십시다. 고정된 점이 있다. 문을 위에서 본 거야. 철수가 위에서 낑낑거리면서 문을 밀고 있어. 팔 한 개로 밀고 있다 그러죠. 두 개로 밀면 반칙이니까. 한 개로 밀고 있어. 오케이? 몇 뉴턴으로? 100뉴턴으로. 몇 미터 떨어져서 밀고 있냐면 2미터 떨어진 지점에서 밀고 있어. 오케이? 불쌍하니까 얘를 0으로 하자. 0으로 하자. 오케이? 0이가 100뉴턴으로 2미터 떨어진 데서 밀고 있어. 항상 힘든 건 철수 시켜야지. 남자 새끼들이, 그지? 남자 새끼들이 힘들어야지. 여기 철수는 핑크로 그려주자. 철수가 낑낑거리면서 이야! 이 부분을 밀고 있어. 여기는 0.5m래. 이 문이 꿈쩍도 안 하게 하고 싶어. 그럼 이론상 일단은 만들어주는 거야. 이론상 이 문은 어디랑 어디로 돌아갈 수 있냐면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거나 시계로 돌아가거나 어디로 돌 수가 있니? 반시계로 돌 수가 있지. 그러면 이 시계로 돌아가려는 힘을 누가 가하고 있고 영희가 가하고 있고 반시계로 돌아가려는 힘을 철수가 가해주고 그 돌림 힘이 둘이 어때야 돼? 같아야지 이 문이 어떨까?
돌림 힘의 평형을 이루어서 안정적인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지. 오케이? 그럼 한번 해보자. 영희가 100N의 힘으로 2m 떨어진 팔 길이에다가 힘을 작용하고 있으니까 돌림 힘이 어떻게 될까? 200. 단위는 선생님 어떻게 써요?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거리의 단위는 미터지. 요거 센치로 나와 있으면 미터로 무조건 맞춰줘라. 오케이? 얘 어떨까? 킬로그램 같은 걸로 나와 있으면 무조건 중력 곱해가지고 힘으로 만들어줘. 여기다는 힘이야, 무게가 아니라, 질량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러면 여기 200, 여기 뉴턴이고 미터니까 단위 항상 어떻게 만들면 되니? 시간분의 거리면은 세컨드분의 미터니까 어떻게 만들어줘? 미터 퍼 세컨드로 만들지. 얘는 어떻게 만들까? 뉴턴 곱하기 미터로 만들어주면 돼. 뉴턴 미터야. 선생님 뉴턴 미터 이상한데요? 그냥 이게 단위야. 원래 이렇게 생겼어. 오케이? 그러면 200뉴턴 미터라고. 철수가 가해줘야 되는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힘의 크기를 구하시고 몇이니? 200이야. 200을 가해줄 건데 철수는 뭐야, 나 왼팔로 밀지 않고 오른팔로 밀면 안 돼요? 안 돼, 병신아. 왼팔로 밀어. 왼팔로 밀어야 돼. 0.5m인 부분은 뭐래? 선생님 1m인 부분 밀면 안 돼요? 안 돼, 0.5m 밀어. 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으면 얘는 팔 길이가 몇으로 지정이 되어 있니? 0.5m로 지정이 되어 있지. 그리고 곱하기 철수가 가해줘야 되는 힘이 얘네 둘을 곱했을 때 얘랑 같아야지 얘가 안 움직이겠지. 그럼 얘가 힘이 몇이 되냐면 400N이 돼. 철수는 왼팔의 힘을 400N을 줘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균형을 맞춰주는 거지. 그래서 저거를 갖다가 굉장히 잘 이용하고 있는 게 바로 돌림힘을 사용하고 있는 얘 같은 거는 너네가 조금 공부했으면 좋겠어. 이런 거지. 내가 문을 디테일하게 못 그리는데 문고리에 보면은 일단 문고리가 여기에 달려있는 것조차도 돌림힘을 활용한 예고. 문고리가 이렇게 생긴 거 있어. 이렇게 잘 보이나? 그래갖고 여기를 잡고 절컥절컥 이렇게 여는 거라고. 원래는 얘가 없고 얘만 잡고 돌려야 되는데 그게 어때? 힘들어. 돌려야 되는데 돌림 힘이 잘 안 생긴다고. 그래서 뭘 늘려주는 거야? 같은 힘이더라도 팔 길이를 늘려주는 거야. 그럼 선생님 이렇게 생겼으면 더 잘 열리네요. 여기를 절컥절컥 하면 보기 안 좋잖아. 그치? 그래서 보기 좋고 힘만 적당히 가해줄 수 있을 만큼으로 요만하게 만들어주는 것이지. 그럼 선생님 이거는요? 문고리 중에 이렇게 생긴 것도 있지. 이렇게 튕겨 있는 거. 잘 보이니? 그래서 원래는 여기 있는 꼬다리가 돌아가야 되는데 얘네 잡고 돌리려니까 어때? 중심축으로부터 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힘이 잘 발생이 안 돼.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이렇게 공같이 생긴 걸 이만하게 달아줘가지고 얘를 돌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야. 돌아가는 고정점으로부터 더 팔 길이를 늘려가지고. 오케이? 이런 것들은 너네가 조금 잘 생각해가지고 외워야지 시험을 좀 잘 볼 거야. 솔직히 말하면 외울 건 없지. 원리만 잘 이해하고 있으면. 그러면 너네가 첫 번째로 이 녀석 고정도를 해. 얘는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에 만약에 100N의 무게를 가진 물체가 담겨 있으면 얘는 몇 N으로 당겨주면 되니? 100N으로 당겨주면 되지. 그 이유가 뭐니? 고정도르래는 고정점이 어디냐면 가운데 부분이 고정이 되어 있고 얘네가 이렇게 돌아갈 거지. 만약에 이 물체를 일정한 속도로 들어올리거나 정지시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이 녀석의 돌림힘이랑 이쪽으로 돌아가는 돌림힘을 어떻게 만들어주면 될까? 일치를 시켜주면 돼. 그치? 그래서 만약에 이 도르래의 반지름을 얼이라고 표현을 하고 이쪽도 당연히 얼이라고 표현을 한다 그러면은 얘는 고정된 점으로부터 얼 떨어져 있는 지점을 100N으로 지금 끌어내리고 있는 거지. 즉, 이 100N짜리 물체는 이 부분에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0N 곱하기 얼미터만큼의 돌림 힘을 작용을 해주고 있다고. 그래서 얘를 일정한 속도로 끌어올리거나 정지시키고 싶으면은 요 방향으로도 100N 곱하기 R 미터라는 돌림 힘을 가해줘야 된다고. 근데 공교롭게도 팔 길이가 여기도 몇이니? R이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가해줘야 되는 힘이 몇 뉴턴이 나와? 100N이 나오지. 이게 바로 고정도르래에 대한 얘기고, 너네가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바로 움직하는 움직도르래지. 움직도르래 정말 잘 알고 있어야 돼. 움직도르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움직하게 생겼어. 근데 이거 너네가 되게 못 받아들이는 내용인데 내가 받아들일 수 있게 도와줄게. 잘 봐. 100N짜리 물체가 매달려 있어. 그럼 보자.
너네가 외운 이론상 여기 몇 뉴턴으로 당기면 된대? 50뉴턴으로 당기면 된대. 근데 얘도 돌림 힘이 작용되어 있는 물체야. 잘 봐. 잘 될지 모르겠는데 고정도로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고 여기를 끌어올리는 거야. 그러면 얘가 이렇게 도로래처럼 동그랗게 생겼을 때는 몰랐는데 얘를 네모로 만들어 보면 되게 눈으로 잘 보인다. 어디를 고정시킨 상태로 얘가 돌아가는지 잘 봐. 끌어올린다. 얘만 끌어올리는 거지. 얘만. 내 요 오른손만. 어디가 도니? 어디가 고정돼서 돌아? 다시 보여줄게. 어디가 고정돼서 도니? 어디가 고정돼서 도니? 여기가 고정돼서 얘는 돈다라기보다는 어떻게 되는 거에 가깝니? 뒤집어지지. 뒤집어지지. 즉, 이 도르래로 치면 어디냐면은 여기가 고정되어 있는 상태로 얘네가 계속 어때? 뒤집어지고 뒤집어지고 뒤집어지면서 올라가게 된다고. 즉, 고정점이 어디야? 선생님들이 설명을 잘 못해. 여기가 고정이 되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애들한테 보여줄 줄을 몰라. 이렇게 되는 거야. 뒤집히는 거라고, 도르래가. 그래서 여기를 고정점으로 팔 길이 얼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100뉴턴으로 끌어내리고 있어. 그러면 얘는 시계 방향으로 100얼이라는 돌림 힘으로 돌려주고 있는 거고, 걔를 일정한 속도로 끌어올리거나 정지시키고 싶으면 여기다가 시계 반대 방향으로 100얼이라는 돌림 힘을 똑같이 가해주면 되는데, 정말 럭키하게도 팔 길이가 여긴 몇이니? 2얼이 나오게 되어 있지. 그래서 2얼.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힘이 몇 뉴턴이야? 50뉴턴이 될 뿐이라고. 오키도키? 자, 그러면 어딨냐? 여기 있구나. 그러면 이제 다른 건 쉽지 뭐. 축바퀴. 걔는 한 고정점을 축으로 요쪽에다 물체 달고 요쪽에다가 힘 주고, 또는 요쪽에다 힘 주고 요쪽에다 물체 달고, 난 여기다가 물체 달아볼게. 100뉴턴이고 여기 얼이고 여기도 얼이라고 한번 쳐보자. 그러면은 이 100뉴턴이라는 물체가 이 축바퀴를 갖다가 반시계 방향으로 돌리려는 돌림 힘은 100R이 된다고. 오케이? 여기를 10뉴턴으로 하면 안 돼. 그 이유가 뭐냐면 10R이니까 내가 자꾸 욕을 하게 돼. 그래서 자꾸 100R로 하는 거야. 이게 건전한 것 같아서. 그러면 요 방향으로 일정한 속도로 돌려주거나 끌어올리고 싶으면, 아니 정지시키고 싶으면 여기다가도 돌림힘을 100R을 줘야 되는데, 정말 좋게도 팔 길이가 몇이니? 2R이지. 그렇기 때문에 2R 곱하기 50뉴턴만 있어도 요 녀석을 끌어올릴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존나 좋군이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니야. 잘 생각해보면, 얘를 한번 쪼개보면 얘가 1m, 여기를 당겼을 때 여기가 1m 올라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은 얘는 이 1m에 해당하는 만큼 도르래가 요만큼 돌아가면 되거든? 오케이? 요만큼 돌아가면 돼. 근데 밖에 있는 도르래는 이만큼 돌아가야 되지. 즉 얘가 얘보다 2분의 1밖에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힘이 2분의 1로 줄은 만큼 몇 배 더 당겨줘야 돼? 2배를 더 당겨줘야 돼. 움직도로라도 그랬었지. 2배를 더 당겨줘야 됐었지. 그래서 뭐가 항상 일정했었냐면은 해주는 일의 양이나 내가 쓰는 에너지의 양은 어차피 똑같아. 에너지 보존의 법칙, 총량 일정의 법칙에 의해서. 여기서 나타나는 일의 효과는 내가 해주는 일의 효과랑 어때? 완벽하게 똑같을 수밖에 없어. 마찰을 무시할 경우에.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래서 이런 축바퀴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R이고 여기가 9R이면은 전체가 뭐가 돼서 10R이 돼서 더 높은 효율을 낼 수가 있어. 여기 100뉴턴짜리를 여기를 10R만큼 팔 길이가 되어 있으면은 10뉴턴의 힘만 있으면 되겠지. 하지만 끌어당기는 거를 10배를 더 많이 끌어당겨줘야 되겠지. 일의 양은 어차피 똑같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마지막으로 지렛대를 보자. 지렛대. 얘는 뭐 쉽지. 이렇게 생겼고 여기에 아주 가녀린 영희 양이 이렇게 앉아 있어서 50kg 주자. 근데 철수가 너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살만 찌고 머리만 커져가지고 100kg이 됐단 말이지. 그러면 이런 지렛대나 시소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점이 요 지점일 것이고,
여기로부터 떨어진 요 길이가 바로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그 힘의 팔 길이가 될 것이고, 철수가 앉아있는 여기까지의 거리가 시계 방향으로의 팔 길이가 돼주겠지. 그러면은 여기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다라고 했을 때 이 시선은 어디로 기울 수밖에 없니? 경험상 일로 기울겠지만 물리적으로 한번 그려보자. 1m씩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면 50kg이네. 이 시소 입장에서는 0이 50kg짜리가 올라가 있거나 가볍다라고 생각을 할까? 아니면 위에서 500N으로 쳐누르네 존나 무겁네라고 할까? 후자겠지. 여기서 500N으로 쳐누르고 있다고. 여기서는 무려 1000N으로 쳐누르고 있다고. 그냥 얘는 그렇게 느낄 뿐이야. 오케이? 그러면 이 500N짜리로 1m 떨어진 곳에서 쳐누르니까 돌림힘이 500Nm가 발생이 될 거고, 여기서는 1000Nm가 발생이 되겠네. 계산을 한번 해봤더니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는 돌림힘이 몇이 남니? 500Nm가 남지. 그래서 이 시선은 어떨까? 이쪽으로 강력하게 돌아가게 되는 거지.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그럼 얘네가 균형을 맞추고 싶으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0이를 더 뒤에 태워서 뭘 늘려? 팔 길이를 늘려. 0이를 밥을 처먹여서 몇 킬로를 만들어? 100kg를 만들어. 아니면 철수를 갖다가 어떻게 존나 때려갖고 살을 빼게 해가지고 50kg를 만들어. 또는 얘를 더 앞으로 당겨가지고 팔 길이를 50cm로 만들어.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균형을 이루게 해줄 수가 있겠지? 다 돌림힘에 의한 원리야. 오케이? 근데 여기서 한번 보자. 선생님 뭔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한데? 똑똑한 학생들이요. 선생님, 요 시소 뭐로 만든 건데요? 이거 나무로 만들었지. 근데 왜 고려 안 해요? 몰라, 그냥 문제에서 무시하라 그랬어. 말도 안 되지. 시소를 나무로 만들었는데 그걸 갖다가 무시하라고? 우리는 현실성을 가미하기 위해서 요 무게까지도 고려해가지고 계산을 해줘. 그거에 대한 이론이 바로 무게중심에 대한 이론이야. 엄청나게 중요해. 학생들이 잘 못해, 이 부분. 자, 그러면 다시 다 지워볼게. 모든 물체에는 무게중심이라는 게 있어. 이 무게중심은 엄연히 말하면 다른 말이긴 한데 질량중심이랑은 같은 단어로서 학교 선생님이 무게중심으로 나타내거나 질량중심으로 나타냈을 때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그건 차이가 없어. 질량중심이라는 말은 오히려 안 쓰게 되어 있어. 무게중심을 사용해 주는 게 맞아. 무게중심이니까 말 그대로 한번 해석을 해보자. 우리 무게 정말 쉽게 말했지만 우리 물리 러너들은 무게에 대해서 그렇게 간단하게 말하지 않지. 무게는 뭐니? 지구에 있을 때 물체가 받는 뭐의 크기? 중력의 크기야. 그치? 뭐 달에서 받는 무게라 그러면 달에서 받는 중력의 크기라고 말해주면 되겠지. 우리는 지구에 있으니까 지구에서 받는 중력의 크기를 구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 무게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중력을 구하면 돼. 중력은 어떻게 구해? 질량에다가 중력 가속도를 곱해가지고 구하지. 그거의 중심이래. 무게의 중심. 무슨 뜻이냐면 모든 물체들은 다 무게 중심이라는 단 한 점이 있어. 물리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중력이 작용하는 단 한 점이라고 설명을 해. 오케이? 중력이 작용하는 단 한 점 어디 있을까? 대각선이 교차하는 위치에 있더래. 과학자들이 구해봤더니. 삼각형은 어떠니? 수선 또 뭐야? 수선 했더니 겹치는 요 지점 어떤 지점? 3분의 2 여기는 3분의 1 지점 여기에 무게중심이 있더래. 와 존나 신기하다 그러면서 학교 선생님이 가르쳐줬으면 무게중심의 위치를 기억해주면 되고 안 가르쳐줬으면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바만 기억하면 돼. 바. 오케이? 단 조건이 있어. 얘는 균일하게 이어져 있어야 되고 두께가 일정해줘야 돼. 그러니까 그냥 기능이 없는 병신 나무까지 쫙 빠. 오케이? 그거라고 가정을 해주는 거야. 그 이유는 뭐냐면 똑같은 막대기여도 요쪽은 스티로폼으로 만들어져 있고 요쪽은 강철로 돼 있으면 어때? 무게중심 이쪽으로 다 쏠리겠지. 그런 경우에 우리가 구하는 거는 대학교 가서 하면 돼. 고등학교 때는 안 나와. 오케이? 그러면 보자. 이런 바가 있다. 균일하고 두께도 일정하다면 요 녀석도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까? 대각선이 만나는 중심에 있다고. 이제 대각선이 만나는 곳이라고 안 할게. 그냥 어디에 있어? 정확히 정가운데 지점에 있고 요 방향으로도 정가운데 지점에 있어. 이 무게중심은 특징이 있어. 어떻게 해주면 돼? 여기를 받쳐 올려주면 이 물체를 갖다가 똑바로
저것도 안 되네. 무게중심을 받쳐주면 요 녀석을 들어줄 수가 있어. 만약에 요 바가 10kg짜리라고 예상을 해보면 무게중심의 이론에 의해서 이 10kg짜리 물체는 몇 뉴턴의 힘을 받고 100뉴턴이라는 중력을 받고 그 100뉴턴이라는 중력을 받는 단 하나의 점이 있어. 어딜까? 여기야. 여기. 여기서 100뉴턴의 힘을 받고 있다고. 그러면 여기서 힘을 받고 있으니까 이 받침점이 얘를 몇으로 들어 올리면 될까? 100뉴턴으로 받쳐 올리고 있으면, 즉 이 힘의 이름이 뭐니? 수직 항력을 받고 있으면 이 녀석은 힘의 평형을 이룰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얘는 정말 신기한 게 뭐냐면 쪼개서 생각할 수도 있어. 나는 얘를 한 물체로 안 볼래. 몇 물체로 볼래? 두 물체로 볼래. 쪼갤 수가 있다고. 그래서 막대 1, 얘는 막대 2가 되게 되는 것이고, 막대 1은 몇 킬로그램이니? 5kg이야. 정확하게 절반이고 균일하고 두께 일정하니까. 막대 2는 몇 킬로그램이니? 5kg이야. 그러면 이 5kg의 완전 중심에 뭐가 분포를 하는 거니? 무게중심이라는 단 한 점이 있다고. 거기서 몇 뉴턴 받아? 50뉴턴 받고 있는 거야. 오케이? 여기서도 어때? 중앙에서 50뉴턴의 힘을 받고 있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얘가 만약에 10m짜리라고 생각을 해봤으면 고정되어 있는 요 점으로부터 팔 길이가 몇 미터인 지점에 2.5m인 지점에서 50뉴턴의 힘을 받고 있는 거니까 요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돌림힘이 젠장 125Nm가 나오게 되겠지. 오케이? 그리고 여기서는 어때? 요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려는 돌림힘도 어때? 125Nm가 나오게 되겠지. 그래서 양쪽 돌림힘을 더해봤더니 몇이 나와? 0이 나오지. 그래서 얘는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야. 선생님 저렇게 쪼개서 하는 거 안전한 거 맞아요? 존나 안전해. 보여줄게. 10m짜리고 중앙을 받치고 있어. 얘를 2m만큼 잘라볼게. 2m. 오케이? 그리고 여기는 8m라고 한번 해보자. 여기 몇 킬로그램이니? 몇 킬로그램이야? 2kg. 얘는 몇 킬로그램이야? 8kg. 오케이? 그러면 얘가 받는 중력은 어디서 작용하고 있냐면은 여기서 1m 떨어진 지점에서 20N의 중력이 작용을 하고 있지. 얘는 어때? 여기서 존나 어려워. 4m인 지점에서 몇 뉴턴이 작용하고 있니? 80뉴턴이 작용을 하고 있지. 그러면 길이를 이제 한번 구해보자. 여기까지가 5m고 얘가 2m니까 여기가 3m네. 그러면 여기까지가 4m니까 여기까지가 1m가 나오겠네. 요거 1m. 그치? 그럼 얘는 어때? 여기까지가 아까 몇이라고 했냐? 5m고 여기까지가 1m 차이가 나니까 여기가 4m겠네. 오케이? 그러면 이 핑크는 4m 떨어진 지점에서 20N의 힘을 갖다가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돌림힘이 80. 얘는 어때? 80N의 힘으로 1m 떨어진 곳에서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돌림힘이 몇이야? 80. 둘이 어때? 이퀄이지. 오케이? 어때?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어떻게 쪼개도 어때? 다 똑같아. 결과는 무조건 똑같이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정말 훌륭한 거라고, 이 무게중심이라는 이론이. 오케이? 근데 너네 이렇게 하지 마. 안 좋아. 선생님을 믿고 이렇게 하는 거야. 무조건 물체는 몇 개로 본다? 한 개로 봐. 무조건 물체 한 개로 봐. 너네가 일반적으로 여기를 받쳐주고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한다. 물체 이렇게 쪼개야지. 1, 2. 그래서 여기는 뭐 3kg, 여기는 7kg. 아이 젠장, 숫자를 잘못 입력했네. 자 보자. 그래서 여기를 받치고 있으니까 여기 1.5m 떨어져 있고 여기까지는 무게중심 3.5m 떨어져 있고, 이제 계산을 막 해. 30N의 중력을 1.5m에서 떨어져서 받고 있으니까 돌림힘이 45가 나올 거고, 여기는 어때? 70 곱하기 3.5 하면은 제기랄 225냐? 여기로 225라는 돌림힘이 작용하고 있어서 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이 180이 남기 때문에 시계 방향으로 굴러 떨어지겠군. 한번 해볼까? 떨고 보는 거지. 오! 맞았다. 김오찌. 이러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한 물체로 봐 그냥.
이게 제일 빨라. 10kg의 물체가 여기서 3m 떨어진 지점을 갖다가 받쳐주고 있다라는 얘기는 무게중심으로부터 2m 떨어져 있다라는 거고, 여기서 받고 있는 중력의 크기가 100N이 나오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100N의 중력을 받고 있는 곳이 떨어져 있는 곳으로부터 몇 떨어져 있는 곳이니? 아까 전에 계산 잘못했네. 계산 너네가 알아서 하면 되겠지. 미안해. 계산 실수는 좀 봐줘. 늙어갖고 산수가 잘 안 돼. 2m 떨어져 있으면은 얘는 100N의 힘으로 2m 떨어져 있으니까 돌림힘이 몇이 나와? 200이 나오게 되지.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 방향으로 200의 돌림힘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야. 아까 그걸 구해보면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야. 한 물체로 보고 푸나, 두 개로 쪼개서 푸나, 세 개로 쪼개서 푸나, 네 개로 쪼개서 푸나 결과가 같을 거라면 너넨 뭐로 풀래? 한 물체로 푸는 게 훨씬 유리해. 오키도키? 알았지? 자, 그러면 어려운 걸로 가자. 별로 어렵지도 않아. 너네가 지금까지는 받침점이 한 개인 것만 봤었는데, 진짜로 안전하려면 받침이 최소 몇 개인 게 좋을 것 같니? 2개인 게 되게 좋아. 오케이? 그래서 10kg짜리 물체를 A랑 B라는 두 받침점이 받쳐 올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자. 지면에서부터.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문제야. 잘 봐. A랑 B가 있어. 요 녀석들의 역할을 갖다가 알고 싶어. 요 바는 균일하고 밀도가 아주 일정하고 두께 또한 일정하대. 오케이? 무게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다라는 뜻이야. A가 받쳐 올리는 힘과 B가 받쳐 올리는 힘이, 얘가 만약에 현재 안정적인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힘에 대해서도 무슨 평형이고, 돌림 힘에 대해서도 어떤 상태니? 평형인 상태가 나오게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A랑 B랑 몇씩 받쳐 올려주고 있다는 걸 너네는 감으로 아니. 50N이랑 50N으로 받쳐 올려주고 있다는 거 알지? 5kg, 5kg요. 절대 그러면 안 돼. 그럼 무조건 틀린 거야. 아, 선생님 어떡해요? 틀린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무조건 다 힘이다. 힘의 평형이랑 돌림 힘의 평형 다 힘이야. 오케이? 그러면 50N, 50N으로 받쳐주고 있다는 걸 너네가 알겠지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거는 감일 뿐이야. 그럼 너네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못 풀어.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이런 문제 나오면 못 풀어. 감으로 때려서 풀면은 이런 문제 나오면 못 푼다고. 오케이? 그래서 정확하게 기초부터 밟을 줄 알아야 돼. 해보자. 자, 내가 지금부터 되게 공감 가는 얘기를 해줄게. 너네 오른팔이 있고 왼팔이 있어. 오케이? 왜 팔이 2개지? 너무너무 궁금해. 오른팔의 기능을 알고 싶어.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오른팔을 잘라보면 돼. 오른팔을 못쓰게 잘라버리면 밥 먹을 때도 불편하고 화장실 가서도 불편하고 문을 열려고 그러는데 손이 없어갖고 오른팔이 굉장히 소중한 녀석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돼. 그래갖고 신한테 부탁해. 다시 붙여주세요. 철컥. 소중하게 사용을 하게 되겠고 요 녀석의 기능을 알게 되겠지. 얘도 마찬가지야. B 이 새끼는 하는 일이 뭐야 하면 어떻게 해보면 돼? 없애보면 돼. 졸라 섬뜩하지? 자, 보자. 얘를 없애면 어떻게 될 거니? A랑 B를 잡고 있었는데 B를 없앴어. 어떻게 됐어? 돌아서 떨어져. 돌아서 떨어진다고. 오케이? 그러면 그 돌아서 떨어지는 힘이 몇인지를 구해보면은 이 B라는 녀석이 그렇게 힘들게 버티고 있었구나라는 걸 구해줄 수가 있겠지. 해보자. 이 10kg짜리 막대는 정중앙점인 이 5m 지점에서, A로부터 5m 떨어져 있는 지점에서 100N의 힘을 받고 있는 거지. 즉 5m 떨어진 곳에서 100N의 힘으로 찍어 누르고 있으니까 돌림힘이 시계 방향으로 500만큼 작용이 된다고. 누가 있었을 땐 돌림힘이 없었어. B가 있었을 땐 돌림힘이 없었는데 B가 없어지니까 돌림힘이 생겼다라는 거는 이 B라는 녀석이 어떤 녀석이었어? 우리 소중한 B가 시계 방향으로 돌림힘이 500 생기는 걸 어떻게 해주는 녀석이었어? 상쇄해주는 녀석이었다고. 즉 요 새끼는 반시계 방향으로 돌림힘 500을 가해주고 있었던 졸라 소중한 녀석이라고.
오케이? 그래서 이 소중이를 갖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팔 길이가 고정되어 있는 A 지점으로부터 몇 미터 떨어져 있니? 10미터 떨어져 있고 윗방향으로 지금 힘을 주고 있다라는 건데 이 힘을 구하려는 거 아니냐, 그지? 그러면 이 500N의 돌림 힘을 10m 떨어진 곳에서 주고 있으니까 그 B가 받쳐 올리고 있는 힘이 몇이었다라는 거야? 50N이었다라는 걸 우리는 아주 감사하게 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럼 B 잘라봤으니까 이제 A 잘라봐야지 이러면 안 돼. 우리는 어때? 시간을 아껴야 되니까 A가 받쳐 올리는 힘이랑 B가 받쳐 올리는 힘은 반드시 어떨 수밖에 없니? 둘이 더했을 때 100N이 나올 수밖에 없지. 힘의 평형에 의해서. 얘는 중력을 100을 아래로 받는데 얘가 안전한 상태로 힘의 평형이라는 건 위쪽으로도 100N의 힘이 있다라는 거지. B가 50인지 구했는데 A가 당연히 50이지 그러면. 그치? 그럼 얘로 이제 한번 해보자. 이것만 적용하면 뭐 문제 다 풀 수 있어. 졸래 간단해. 얘 한번 해보자. 이번엔 어떤 소중이를 잘라볼까? B라는 소중이를 잘라보자. 어떻게 될까? 보자. 얘를 자르자마자 물체가 어떻게 될 거냐면 웅 돌아서 떨어질 거란 말이야. 그거 예측해야 돼. 선생님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위로 솟을 수도 있잖아요. 미안한데 물리적인 감각이 없는 거야. 조금 키워가지고 오면 돼. 오케이? 중력에 의해 당연히 이쪽으로 돌아 떨어질 거지. 만약 A도 없으면 얘는 어떻게 될까? 철퍼덕. A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까? 끼익 돌면서 떨어진다고. 오케이? 고정돼 있으니까. 자, 그러면 10kg의 중심에서 100N을 외치고 A로부터 5m가 떨어져 있다는 걸 알겠지. 무게중심에 대한 이론 절대로 무시하면 안 된다. 엄청나게 중요하다. 이 박스도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까? 정중앙에 있을 거야. 50N의 힘을 가하고 있을 건데 몇 미터 떨어져서 여기가 3m를 했으니까 여기는 7m가 돼주겠지. 그래서 첫 번째로 요 돌림 힘을 구해보면 100N 곱하기 몇 미터? 5m. 요 새끼는 돌림 힘을 구하면 몇 미터? 50N 곱하기 몇 미터? 7m. 그러니까 얘는 500, 얘는 350. 따로따로 하는 게 아니라 얘네 둘 다 뭐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려는 힘이니까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려는 돌림 힘은 몇이 나오니? 850이 나오게 되겠지. 얘를 혼자 존나 외롭게 위로 받쳐 올리고 있었던, 즉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받쳐 올리고 있었던 새끼가 누구야? 바로 얘 B라고, B. 오케이? B가 위로 쳐 올리고 있던 그 돌림 힘이, 즉 반시계 방향으로의 돌림 힘이 850이었던 것이었고, 그 B가 받쳐 올리고 있는 힘이 그럼 몇인가를 구해보기 위해서는 A로부터 B가 몇 미터 떨어져 있고 10미터 떨어져 있는 팔 길이를 가지고 있으니까 B가 85N으로 쳐 올리고 있었구나. 존나 힘들었겠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지. 오케이? 근데 B가 받쳐 올리는 힘이랑 A가 받쳐 올리는 힘이 총 몇이니? 10kg짜리랑 5kg짜리를 받쳐 올리고 있으니까 150N이 나와야 되지. 그러면은 A는 몇 뉴턴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니? 65N이라는 게 굉장히 간단하게 나오는 거 보이니? 이렇게 풀어주면 돼, 돌림 힘은. 선생님, 그러면 선생님 실 달린 거 어떻게 풀어요? 야, 실이랑 얘랑 차이가 뭐니? 얘는 위로 받쳐 올리는 거고 실은 위로 당겨 올리는 거지. 너네도 이 실의 역할을 알고 싶으면 얘를 어떻게 해버리면 돼? 끊으면 돼. 너네가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 이 실을 끊는 순간부터 엄청난 판타지에 빠져. 선생님, 이거 같은 경우에는 떨어져 갖고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즉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렇게 기울 것 같은데, 얘는 좀 다르지 않아요? 실이 매달고 있었을 때 그 중에서 하나의 실을 놓으면은 막 이렇게 막 춤추면서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 이상적으로 생각해. 이렇게 된다고 생각해, 그냥. 오케이? 그걸 받치고 있던 새끼가 누구야? 얘였다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려는 건 요 문제랑 요 문제랑 어떤 문제라는 거야? 같은 문제라는 거야. 얘는 뭐로 작용하고 받쳐 올리는 힘이 수직항력. 얘는 위로 당기는 힘이 뭐야? 장력이야. 얘 구하라는 거랑 얘 구하라는 거랑 어떤 문제야? 같은 문제라고.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만 설명을 한 다음에 수업을 마무리를 할게. 수업이 되게 길어지네. 자, 한번 봅시다. 얘로 해보자. 보자. 이와 같은 물체는 이렇게 기울였을 때, 놨을 때 어떻게 되냐면 제자리로 돌아와. 오케이?
어떤 물체가 힘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건물로 따지면 돼. 이 건물이 지진을 받거나 홍수를 받거나 태풍을 받아가지고 잠깐 기울었다가도 다시 어떻게 됐으면 좋겠니? 넘어갔으면 좋겠니?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니? 제자리로 돌아왔으면 좋겠지. 제자리로 돌아오기 쉬운 구조물들을 우리는 안정성이 높은 구조물이라고 얘기를 해줘. 구조물의 안정성을 높이려면 기울었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돌아올 줄을 알아야 돼. 오케이? 그러면 얘가 기울었을 때 어떻게 하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을까를 너네가 알고 싶으면 굉장히 간단해. 이 녀석의 무게중심에서 지구 중심으로 선을 하나를 뻗어주면 돼. 그 뻗어준 선이 밑바닥면 안쪽에 있으면은 얘는 제자리로 돌아와. 얘를 기울였을 때 그 지구 중심으로 뻗은 선이 밑바닥면의 안쪽에 지금 들어와 있지. 이 안쪽에. 그럼 얘는 제자리로 돌아와. 하지만 그 뻗은 선이 밑바닥면을 벗어났을 때는 어때? 넘어가게 되어 있다고. 그러면 기왕이면 이 무게중심이 어디에 있는 게 좋을까? 위에 있다라고 치면은 얘가 조금만 기울어도 선이 바로 밑바닥면을 넘어가 버려. 굉장히 위험해. 하지만 무게중심이 굉장히 아래에 있으면 이만큼을 넘어가도 무게중심으로부터 뻗은 선이 아직도 바닥면 안에 있어서 얘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게 되어 있어. 그러니까 무게중심은 최대한 어디에 몰려 있으면 좋을까? 아래쪽에 몰려 있으면 좋아.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무술도 어떻게 개발이 되어 있니? 세계적으로 무술 봤을 때 너네 자세가 이렇게 높은 무술 같은 거 본 적 있니? 절대 없지. 다리 다 벌리고 이렇게 낮은 상태로 되어 있지. 이래야지 카운터 펀치를 맞아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고 맞아도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가 있다고. 건물도 마찬가지야. 모든 건물들이 다 어떻게 생겼냐면 정말 안타깝게도 너네 책에 나와 있는 대로 뻐큐틱하게 생겼어. 그 이유는 뭐냐면 밑면을 넓혀서 제자리로 돌아오기 편하게 해주고 제자리로 돌아올 확률을 높여주고 무게중심을 아래쪽으로 쏠려서 얘가 아무리 기울어도 어떻게 될 수 있게? 제자리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요 구조야. 그래서 무게중심을 아래로 쏠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 너네가 어렸을 때 갖고 놀던 졸라 잘 그리는데 나 이게 뭐냐면 오뚜기 같은 거 보면 이 새끼를 밀어. 그러면 여기가 뭐 이런 색으로 되어 있나? 얘가 깨까닥 넘어갔다가 다시 일로 오고 이쪽으로 왔다면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다시 올라오고 무게중심이 온통 어디에 쏠려있니? 아래에 쏠려있지? 오뚜기. 오케이? 무게중심이 극단적으로 아래에 쏠려있기 때문에 애지간히 뒤집어가지고는 항상 얘가 원래대로 돌아와. 이런 물체를 우리는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해. 선생님 그러면은 건물도 오뚜기처럼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 오뚜기는 항상 움직이지. 그래서 건물은 안전할지 모르겠는데 안에 있는 사람은 뒤질걸? 계속 움직이니까. 그치? 그래서 잘 움직이지는 않지만 어떠한 지진이나 태풍 같은 하중을 크게 받았을 때 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요즘 건물들의 형태라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러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돌림 힘 그리고 역학적 평형에 대해서 다루고 구조물의 안정성에 대해서 다뤄봤는데 내가 페이스북에서 라이브 수업할 때 조금 어려운 문제들을 한번 다뤄볼 거니까 일단 오늘 배운 거를 활용해가지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되게 중요해. 예?